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위축 심리가 확산되며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2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가 81.6포인트로 전달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고,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82.7포인트, 비제조업은 3.8포인트 낮아진 80.8포인트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 단지들의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함께 일선구청 재건축 담당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신청 이후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의 서류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노선 여객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항공 여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한 항공 여객은 1억 936만 명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통신 판매 업체, 이른바 소셜 커머스 기업인 위메프에서 가상화폐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를 국내 주요 쇼핑몰이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위메프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위메프의 간편결제 서비스 원더페이에 가상화폐를 연동해 쓰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요. 양시장 모두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은 2,600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점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현재도 지금 2,599, 2,600선 다시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우호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적도 이어지는 장세다 보니까 코스피는 다시금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기존 주도주였던 전기 전자 업종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고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유화학주, 철강주 등 시크릿컬 업종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한 바이오주들의 선전이 보이는 날이고요. IT 부품주들 오랜만에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엔터, 이 게임주들만이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이는 월요일장입니다. 코스닥 역시 고점 높여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월요일장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랠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은 이미 양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하나하나 지켜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글로벌하게 지켜볼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하나 꼼꼼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2,600포인트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2,600.25포인트, 25포인트 넘게 올라오면서 2,600포인트 다음 주면 넘지 않을까요? 라고 지난주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 만에 단숨에 넘어버립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다시피 2,590포인트 때부터 2,606포인트 때까지 현재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5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내려오곤 있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거래소 시장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은 3,755억 원, 외국인은 1,699억 원 지금 쌍끌이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좀 많이 팝니다. 개인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데요. 매도 물량도 꽤 많이 나옵니다. 5,677억 원이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전기 전자 업종들 모두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다만 포스코가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40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들의 오늘 상승 흐름이 좋고요. 삼성물산도 4%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KB금융, 강보합을 제외하면 1%가 넘게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6위부터 11위부터 15위 상황 알아봐야 되겠죠. 삼성생명부터 SK까지 큰 폭의 상승은 따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한국전력은 36,000원 오늘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918포인트대까지 터치합니다. 현재도 5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제1종 흐름 보시면 918, 919포인트대까지 오늘 터치를 하고요. 920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팔고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106억 원 사고 있지만 전 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다라고 지금 체크가 됩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랜만에 1013억 원의 대량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먼저 살펴볼 텐데 바이로메드가 오늘도 다시금 상승 흐름을 가져갑니다. 눈에 띄죠. 6%가 넘게 올라가고 30만 원 부근까지 갑니다. 티슈진도 6만 원 터치, 신라젠도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올라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CJENM, 메디톡스, 펄어비스 빠지는데 특히나 지금 CJENM이나 펄어비스 같은 엔터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은 오늘 낙폭이 좀 있습니다. 포스코 캠트 5만 원대 터치를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도 2%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5%나 빠집니다. 호이팜 1.93%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상승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1원 40전 상승하면서 1065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시장의 화두는 단연 코스피 2600 터치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2600선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상승 동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상승의 힘, 근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글로벌 매크로 분위기가 인플레이션 트레이드, 다시 말씀드리면 소재 산업재, 금융업종 강세를 지지하는 가운데 지난주 후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클리컬 종목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 그리고 증권 업종들이 좀 강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2600 돌파 시도에 좀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연초 이후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IT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데 반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업종의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그에 따른 반등 시도가 코스피 상승 탄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 트레이드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코스피 사상 최고 행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부분이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나오는 상황인 게 1060원대 중반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수출 관련주인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데 어때요? IT주들 환율 이래도 괜찮습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세를 이어간다면 환율에 대한 수출주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IT 전체가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환율 변수로 인한 실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IT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해서 봐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을 좀 슬림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종들을 보면은 글로벌 업황이 여전히 좋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들 종목들을 보면은 반도체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이번 분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전망치를 내놨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시장에서 걱정하는 반도체 사이클 정점 통과 가능성은 아직까지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에 대한 막연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최근 이익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다가
지난주 중반부터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업종이 좀 차별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IT 가전이라든지 그리고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환율 변수 외에도 아이폰 수요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이익 전망 하향 형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워낙 강세 압력이 더 커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60원 선이 깨지지 않는 한 반도체 업종으로 순위화하시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로 인한 불안 심리, 부담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IT 가전이라든지 하드웨어 비중 확대 전략을 고민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포함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시크릿컬 업종들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가격적인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남아있다는 점에 있어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가전이나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업종은 조금은 매수 타임을 늦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시크릿컬 업종들은 이번 주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전후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적인 강한 이슈는 달러 약세를 좀 더 이어가게 만들 것이고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은 그리고 이 정책이 구체화되는 기대감은 인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좀 연장시키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 유지하시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정책 관련주라든지 중국 소비주들은 워낙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지만 조금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종별로 조금씩 차별화된 흐름을 이번 주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증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잘 달리고 있지만 미증시야말로 지금 계속해서 신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열 우려가 이 신고점을 높여갈 때마다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 여전히 있고 셧다운도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세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악재를 무너뜨려버리는 건 실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장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요. 1990년대 그 IT 경기 확장 국면과 너무나 닮아 있는데요. 저금리 그리고 또 풍부한 유동성 여기에 새로운 그 혁신과 같은 강력한 기업 실적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조정을 찾아오더라도 곧 상승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이 주가 상승을 좀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S&P 500 기업 중에서 100여 개의 결산 실적을 보면 약 한 80%가 예상 실적을 웃돌았습니다. 시가총액의 13%에 가까운 기업들이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팽주를 비롯해서 바이오까지도 실적들이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특히 법인세 감세 효과로 인해서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1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내년에는 9.6 그리고 내후년에는 12.3 정도로 3년 연속 평균 두 자릿수의 그 이익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 점도 아무래도 해외에서 자금 유입도 빨라지고요. 미국 안에서도 뮤추얼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활발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증시의 상승 국면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들어봤는데, FOMC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것들 주목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첫 국정연설, 그러니까 연두교서가 발표되는 내일 모레죠.
내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제는 안전하고 강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국을 구축한다는 내용이고요. 트럼프가 선호하는 5개 분야 중에서 특히 고용, 인프라, 이민, 무역, 국가 안보가 연설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은 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당초 10년간 민간이 모두 1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1조 7천억 달러로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기 실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항만이라든지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에 거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한 트럼프가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만큼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매년 한 1,700억 달러씩 10년간 인프라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 창출과 세제 개혁을 담은 그 경제 정책을 또 포함되고요. 멕시코 국경 장벽과 같은 이민 대책, 그리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정책, 그리고 안보 정책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언급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에 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는 점은 또 우리 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십니다. FOMC도 한번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게,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이, 옐런 의장 마지막 FOMC라서 정책 기조를 확 바꾸거나 그럴 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OMC를 봐야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할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 회의 12월 달과 에서 불과 한 달 사이지만 점검할 사항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성명서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는 움직임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성명서에는 완만한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는 문구가 삽입이 될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첫 FOMC 회의를 주재하는 3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는 90%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세제 개혁안 통과가 가져올 경기 과열 위험은 없는지, 그리고 또 12월 소비자 물가 코어 지수가 전년 대비 0.27% 상승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상승률이 3.3%에 달합니다. 옐런 의장이 그동안에 이야기해왔던 휴대전화 서비스 가격의 인하 영향이 사라진 거라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체감 경기나 물가에 표현하는 그 미세한 조정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연내 금리 인상 횟수도 현재 2.5에서 3회 이상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FOMC의 새 투표권을 받는 4명의 연은 총재들이 작년보다는 좀 매파적 성격이 좀 강한 인물들입니다. 이들 발언이 긴축 행보를 걷는 연준의 그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아마 주요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FOMC부터 이번 주에 볼만한 내용들 쭉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일본 지금 엔화 한번 짚어볼 만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엔화가 절상 추세로 돌아섰고요. 지금 엔고가 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도 어떤 영향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변화가 좀 올까요? 네, 그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일 금리 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은 환율 절상, 금리 하락은 환율 하락이라는 정의 상관관계가 지난 1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6%였고요. 일본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0.07%였기 때문에 격차는 2.58%나 됩니다. 근데 엔화는 의외로 1달러 108엔 선까지 절상되는 정반대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는 그 엔달러 환율이 금리 차의 영향보다는 양국 경기가 모두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구매력 평가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그 달러 약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무역 흑자국인 일본 엔화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 받았던 만큼 최근에는 투기 세력이 엔화 매수세까지 지금 겹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증시는 엔구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전기, 기기 같은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 채소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히다치와 같은 대형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기준 환율을 1달러에 110엔 전후로 설정해 놨는데요. 이 때문에 1년간 기준 환율보다 2대니 엔고가 진행될 때마다 도요타 자동차의 영업이익은 400억 엔이 날아가고요. 파나소닉도 27억 엔 정도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고가 진행된다면 일본의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증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정 국면을 좀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엔고가 결국에는 일본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역시나 악영향이 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 체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WTI가 또 올랐어요. 국내 휘발유 값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데 국제 유가가 60달러 넘어설 것이다 예측들은 나왔는데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최고치 갈아치울까요? 네, 지금 현재 그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에는 8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블룸버그가 보도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투기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미국의 불어닥친 한파뿐만 아니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1배럴에 66달러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뉴욕 상품 거래소의 그 원유 선물, 그 옵션 시장의 투기 순매수 포지션이 70만 장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원유로 환산하면은 일주일 사이에 1억 배럴이 늘어난 7억 배럴까지 투기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세계적인 주가 상승세가 원유 시장에 지금 옮겨붙는 이런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골디락스 경기 확장이 계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원유 시장의 수급 환경은 매도보다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1달러 한 70달러, 1배럴에 70달러 정도, 그리고 연말까지는 진짜 80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네, 원유 관련된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다양한 종목 빠르게 짚어볼 거고요. 정확하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의 번호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리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지훈 차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